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요 제도 바꿔라. 지금 릴레이 단식 농성 예, 시작하고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언제, 국민연금 예, 앞에서 예.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모두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, 릴레이로? 지금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. 예. 같이 동조당식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명 또는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? 거기가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 서울 사무소가 또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예. 보건복지부 장관님에게 장관께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라고 예.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일반 국민들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, 네.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현재 제도상 65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지원 서비스가 주어집니까? 장애인마다 좀 다른데요. 네. 국가 정부에서 주는 시간은 최대 지금은 480시간, 그러니까 하루 16시간 정도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서울시나 지금 문제가 되었던 이제 서울에 사는 송파구에 사는 송영연 씨는 이 서울시 추가분하고 예. 송파구에 살기 때문에 또 그 추가분까지 합해서 24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. 이 장애 정도는 이제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목 예. 아래로 다 마비가 됐어요. 예. 목뼈가 부러져서 예. 이렇게 시설에서 사시다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겠다 해서 탈시설한 장애인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거, 그 다음에 시에 플러스, 그다음 예, 기초자치단체 플러스까지 합하면 최대 24시간까지도 가능하다. 예, 요번에 문제가 됐던 송영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이제 위협받을 정도의 최중증 장애인입니다. 예. 그러다가 65세가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?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네. 이제 대략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.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이 되면 이 하루에 24시간 못 받아요? 예,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돼서 예. 하루에 4시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. 하루 24시간 받다가 65세 딱 되면 이제 4시간으로 딱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제도가 바로 65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문제입니다. 65세 이상은 장애인성이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다른 노인과 똑같이 취급이 된다 이 말입니까? 그렇죠. 이제 노인으로만 취급되고 장애에 대한 요소는 강제적으로 이제 삭감해버리는 거죠. 제거해버리는 방식이죠. 근데 사실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정작 24시간 그런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이 65세가 넘어서 제도상 4시간밖에 못 받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결국은 시설에 가실 수밖에 없나요? 네, 시설로 가라는 거죠. 그래서 시설로 가라는 건데, 이번에 문제된 이제 송영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다쳐서 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에 함께 살려고 나왔습니다. 예. 그런데 다시 시설로 보내는 이런 건데, 이 분은 이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느냐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,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들을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왜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24시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이렇게 이 몸을 움직여줘야지 욕창이 안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시설에 들어가시는 거는 안 되나요?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도 가야 된다면 가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겁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강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시설로 보내느냐라는 겁니다.
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다. 지금의 제도는 선택권이 없다. 예,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네.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정부가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 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장애 지원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. 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관련 법령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했다면서요. 예, 얼마 전에 권고했습니다. 그 권고에 대해서 복지부가 뭐 답을 낸 게 있나요? 아직 공식적인 답은 없는데요.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지만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 형평성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복지부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 제도적 형평성 문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? 이 기존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노인들이 있는 지금의 사람들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논리죠. 그래서 이 지금의 노인 장기 요양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들, 예. 그리고 이미 65세가 넘은 장애인들이 예. 다시 이 제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부담스럽다는 것은 돈 문제죠. 그렇죠.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고. 그러니까 이미 65세 넘은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예. 원래는 장애인 아니지만 65세, 70세 이상 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? 노인분들 그렇죠. 가운데. 맞습니다. 그러면 한꺼번에 대폭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. 네, 예. 그럼 그 모든 늘어난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돈이 없다. 이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요, 실제로 자료 보면요, 2018년도에 1,025명이 65세가 도달이 됐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노인 장기 요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363명이 이렇게 되어졌어요. 그래서 예. 363명이 수급이 떨어진 겁니다. 예. 이 정도의 수치로는 지금 복지부의 논리의 돈의 문제,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돈의 논리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. 실제로 자료를 놓고 보니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더라. 예,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이로군요. 예. 그리고 대한민국이 알겠습니다. 지금의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. 네. 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을 강제로 빼는 거 과연 되겠느냐? 이 문제 제기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.